시장의 흐름이 궁금하시다면 어떤 종목을 매매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죠. 김주효의 픽 출발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저희가 큰 그림부터 그리고 섹터, 종목까지 시장 전체적인 이야기, 여기에 또 매매 전략까지 전해드릴 건데요. 자, 아시아 증시를 통해서 국내 증시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빨간불을 켜주고 있잖아요. 삼성전자의 강세도 눈에 띄고 2차 전지도 오르고 있는데 또 반대예요. 다른 아시아 증시 흐름은 좀 약하더라고요. 홍콩 빼고요. 네, 홍콩 강법권 정도고요. 네. 일본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종목의 핵심 포인트가 부동산 정도가 오르고 있고 그동안 올랐던 종목군들은 전체적으로 다 내려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텍 같은 종목이 또 급락하면서 네. 뭐 제가 최근에 아시아 증시가 엔비디아와 조금 뭔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1% 오르면서 최근 미국 시장을 계속 돌리고 있는 키플레이어는 누가 뭐래도 엔비디아입니다. 그런데 뭐 엔비디아 관련주가 일본 시장에서는 최근에 헤매고 있는 게 여실히 발견되고 있고요. 뭐 중국도 보합권이고 대만도 강보합 정도 전체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어저께 선거 결과로 인해서 인도 증시가 급락했었잖아요. 네. 근데 오늘 추가적으로 이제 출발하면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정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아시아 증시 쪽에 전체 투자하는 자금 중에 일부가 또 인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이머징 전체에 투자하는 자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도 증시까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인도를 좀 주시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또 니케이 225 지수의 하락, 이것도 체크 포인트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럼 국내 증시 안에서는 어떤 종목과 섹터가 오전장을 주도했을까요? 반도체, 2차 전지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데 역시나 거래 대금을 싹 끌어모으고 있는 쪽은 삼성전자입니다. 부하 내동 이유 없다라고 주셨는데 참 기사 하나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젠스낙 CEO의 말 한마디가 오늘 증시를 살렸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뭐 로이터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언론사에서 얘기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전혀 뭐 그와 관련돼서 우리가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다. 네. 쫓아다니는 것 자체가 필요 없다는 거죠.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이 판에 못 들어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AI가 없습니다. 그 HBM 시장도 없고요. 지금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차세대 쪽에서도 물량을 늘리지 못하면 계속 이 높은 가격, 전력 가격도 높죠.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죠. 그다음에 전력 가격도 올라가죠. 뭐 누가 만들겠습니까? 칩 가격도 비싸고 다 비싸면. 그래서 결국은 이 판에 삼성전자와 다른 업체들이 들어와서 가격을 떨어뜨려 줘야 우리가 생각하는 AI가 올 거고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그 과거에 반복했던 2차 전지나 바이오 과열과 비슷하게 갈 수도 있다. 만약에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하면 우리가 전기차에서도 가장 크게 실수한 게 뭡니까? 전기차가 워낙 좋고 미래의 방향성이니까 차 가격이 비싸도 모든 사람들이 다 살 거야라고 착각했지만 안 됐잖아요, 네. 그렇게. 마찬가지라는 거죠. AI도 좋은 거 알고 그 방향성은 너무나 명확하지만 그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면 결국은 늦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뉴스에는 전혀 부안해동할 필요가 없다. 이게 뭐 되든 안 되든 뭐 상관없이 이 방향으로 가지 못하면 AI도 없다라는 쪽으로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AI가 이끌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없다면 AI도 더 확장되기는 당연히 어렵다라는 이 시장의 구조,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시장은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SK하이닉스는 또 쉬어가고 있잖아요. 어쨌든 반도체의 강세, 2차 전지가 올라오고 있는 이 흐름, 여기에 또 테마성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럼 저희가 어떤 섹터와 종목에서 힌트, 기회를 발견해야 될까요? 오늘 김종효 의사의 선택에 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운송, 인프라 쪽을 보려고 하는데요. 운임이 계속 급등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예요. 사실 과거에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을 하면 뭐 무기 이런 쪽 흐름이 나타났는데 요즘은 또 해운주가 많이 움직이잖아요. 아무래도 운임과의 연관성이 있을 텐데요. 그럼 결국 실적 기대감도 가져봐들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쪽 업종이 좀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일시적으로 끝날 것 같지 않아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업종이나 종목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뭐 그 종목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시장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미인주 보자고 하지만 그런 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네. 타이밍 잘못 들어가게 되면 오히려 고생할 가능성은 더 높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과 작년 말
올해 초만 하더라도 가장 주목했던 게 뭐예요? AI 테마주? 그렇죠. 뭐 이런 거 지금 다 반토막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이 막 움직일 때 뭐 트레이딩하는 거야 누구나 말릴 수 없지만 남들이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쪽에서 무언가를 찾아야 기회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운송업종에 지금 관심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네.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이어질 것 같아서 뭐 이런 업종 쪽에서 한번 기회를 찾아보자. 그리고 그 안에 싼 종목은 있는가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죠. 대표적으로 해운주, 항공주가 운송하면 떠오르는데요. 운임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바닷길, 하늘길 모두 비싼 상황인데 과연 누가 수혜주가 될까요? 하나씩 스토리 이어가 볼게요. 첫 번째 체크 포인트입니다. 저희가 운임 관련해서 봐야 되는 내용 중에 연속성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이어질지 궁금한데 일단 올해만 놓고 보면요. 컨테이너 운임 지수도 올해 기준으로 2배 이상 올랐고요. 벌크선 운임 지수도 50%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 겁니까? 네, 누구나 중국에서 제조업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아직은 멀었다. 네.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죠. 왜냐하면 아직도 세계 공장은 중국이고 중국에서 대부분의 제품들이 생산돼서 나간다라는 거죠. 물론 모든 제품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 아직도 중국에 기댄 나라들이 많다라는 건데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그러면 두 가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지금 SCFI라고 해서 상하이 쪽의 운임지수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물론 최고 수준이었던 2021년 우리가 그 소위 이제 공급망 교란이라고 했던 그 시기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항공 운임도 지금 같이 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운임이 비싸지고 있다는 얘기는 뭐다? 수출 기업들의 이익이 하반기에 의외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전체 비용에서 운임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낮추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 부분 분명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운임으로 돈을 버는 회사들은 의외로 이익 컨센서스가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속성 얘기를 했는데 왜 연속성 얘기를 왜 하느냐? 준비된 그림 보실까요?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지금 현재 운임에 올라가고 있는 포인트는 중국에서 밀어내는 물량이 많아서이기도 하지만 네.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수가 줄어들면서 전부 어디로 돌고 있습니까? 희망봉으로 돌고 있다는 거죠. 당연히 거리가 5,000km 이상 길어지고요. 당연히 일수가 늘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운임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근데 지금 수에즈 운하를 관련된 저 정치적 이슈가 금방 끝날 것이냐? 누구도 예상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뭐 쉽게 끝나진 않을 것으로 보여서 지금 워낙 급한 지금 어떤 일이 또 벌어지고 있냐면 지금 사우디의 그 왕세자가 네. 이란으로 들어가서 이란과 뭔가 협의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너무 급해서 바로 지금 이스라엘로 네. 가서 이스라엘 빨리 협상하라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사우디와 이란이 붙으면 뭐 그 중동에서는 헤게모니를 잃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빨리 막 그 이스라엘을 협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그게 완벽하게 해결되기 이전까지는 이 구조가 바뀌기가 어려워요. 수에즈는 막힌 거고 이쪽으로 돌아가야 되고 운임은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양상들이 이어진다면은 운임이 쉽게 내려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표들을 통해서 운임이 쉽사리 내려오지 않을 가능성, 결국 운임 상승이 연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운임과 관련된 운송 쪽 섹터 봐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체크 포인트 열어볼게요. 자, 아무래도 8월부터 좀 적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누구와 싸우고 있을까라는 질문에 많은 분들이 미국을 떠올리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의 중국 관세 인상이 8월에 적용될 것이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뉴스인데 다른 나라를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저는 여기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은 네. 거예요. 뭐 말은 계속 뭐 싸운다, 관세 높인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그런가? 지표를 보면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단 말이죠. 왜 그러냐?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준비된 그림으로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 대 유럽의 수출입 추이를 보시면 지금 주황색이 2024년이거든요. 금액 기준으로 떨어진 게 있나요? 지금 이유도 뭐 하반기부터는 뭐 자동차를 포함한 일부 제품에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 물량을 당겨서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중국의 수출 물량이 대유럽에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다음 준비된 그림 볼까요? 미국은 더 난리죠. 뭐 자동차 100% 올린다. 뭐 트럼프는 대통령 되면 대통령 되는 순간부터 60% 올린다라고 하는데 자, 2024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금액 기준에 지금 미국과의 무역량 줄어들고 있나요?
전혀 그렇지가 않은데요. 네. 그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관세를 서로 막 치열하게 붙으면 갑자기 80% 이상 만들고 있는 아이폰 물량이 인도로 가나요? 그거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은 말로는 엄청나게 싸우고 있고 우리의 이제 심정적 관점으로는 중국이 박살났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실제 지표로 봤을 때는 뭐 중국이 안 만들어내면 중국에서 무언가 가져오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런 글로벌 공급망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좀 명확하게 봐야 된다. 나의 그 지금 심정상 나타나는 중국을 싫어하고 중국이 망했으면 바라는 그 마음과 실제로 경제에 돌아가는 물동량의 움직임은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와 싸우냐 마냐 지금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많은 뉴스 기사, 우리 주식시장 안에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관세 부과 등의 공격성 내용은 수치로 봤을 때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다. 글로벌 공급망은 여전히 유지 중이다라는 포인트 저희가 이번에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체크 포인트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 걸까요? 관심 가질 만한 국내 그리고 국외에도 있네요. 어떻게 보면 국외를 더 봐야죠. 지금 현재 구간에선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뭐 우리나라도 수출 기업이니까 당연히 여기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글로벌 물동량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글로벌 물동량은 아무리 둘이 치고받고 싸워봐야 중국과 물량을 딱 끊는 순간 그냥 미국도 유럽도 생활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물동량 자체가 갑자기 줄어들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얘기하지만 당장 뚝딱 내일 미국에 공장 만들 수 없는 거고요. 또 미국에 공장 만들어봐야 중국보다 비용이 엄청나게 높으면 그것도 엄청난 또 부담이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공급망이 어차피 단숨에 사라지지 않는다면 누구의 이익이 가장 크게 올라가고 있는가? 글로벌 기업들이다. 네. 그래서 지금 덴마크에 상장되어 있는 머스크의 이익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 중이에요. 당연히 주가도 급등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지금 그 글로벌 이 선사들을 보면 MSC, 머스크, 그다음에 뭐 여러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중국 업체들이 지금 뭐 3, 4, 5위권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들 업체들도 지금 중국 증시와 상관없이 주가가 지금 90도로 솟구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업체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이유는 단순한 어떤 정치적 이슈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이 컨센서스가 급격하게 상향되고 있단 말이죠. 다음 이제 준비된 그림 하나 더 보시면 하팡로이드. 독일의 지금 이 운송업체가 이게 한 5위권인가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도 지금 24년 EPS가 급격하게 상승 중이란 말이죠. 거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거. 유가가 빠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가장 들어가는 비용의 핵심 포인트는 유가인데 유가도 빠지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물동량은 안 줄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 이익이 줄어들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이익이 더 늘어난단 말이죠. 해당 주가들은 이미 반영하고 있고 국내에 뭐 흥하해운 같은 그런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좀 더 본질은 흥하해운 같은 종목보다는 본질적으로 HMM 같은 종목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HMM이 국내에 어떤 꼭 볼만한 종목이다라고 했을 때 국외에서는 앞서 저희가 차트에서 본 머스크사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네, 탑픽으로 세 종목을 우리가 한번 압축해 보죠. 네. 뭐 글로벌 이야기해 봤을 때는 1위보다는 2위 쪽에 머스크가 실제로 유럽과 중국의 물동량의 상당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머스크를 보셔야 되고요. 실제로 이 종목 우리가 살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을 갑자기 말씀드리는 이유는 대한항공의 주가가 생각보다 굉장히 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도 유가 민감도 있잖아요. 유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상운임만 올라가고 있는 게 아니라 항공운임도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3분기 성수기고 여행객들이 많이 가는 것도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화물운송 자체가 이익의 기여도가 훨씬 높습니다. 네.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물운임이 치솟고 있는 항공 화물운임이 치솟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주가도 안 비싸요. 그러면 대한항공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별로 없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HMM 전 세계 글로벌 해운사 중에서는 뭐 위치는 좀 낮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가장 글로벌리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물동량 기준에 그것도 제한된 물동량 기준의 운임 상승에 있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HMM이라는 측면에서 지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김종효의 픽 운송 섹터를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정치적 이슈보다는 물동량이 잘 유지되고 있고 국제유가는 하락하고 있고 연속성 있게 운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이고요. 해외에서는 머스크사에 대한 투자 매력, 국내에서는 대한항공과 HMM이 꼽혔습니다. 참고해 보시죠. 지금까지 김종효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